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 성완 개구리 참외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작황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수확 현장에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개구리를 쏙 빼닮은 성완 개구리 참외입니다. 정식한 지 30일이 지나 수확이 한창인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크기도 모양도 좋습니다. 우선 과가 좀 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의 개구리의 무늬가 잘 나타나야 되고, 또 이제 그 맛이 고유한 맛이 잘 나타나고, 또 당도도 조금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가 다 영양제라든지 그런 것도 골고루 쓰고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성완 개구리 참외는 일제 강점기부터 재배하기 시작해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대중화된 노란 금싸라기 참외에 밀려 한때 재배가 중단됐지만 몇 해 전 천안시와 천안배원의 농협, 지역 농가가 힘을 모아 복원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전량 지역 마트로 팔려나가 판로 걱정도 없습니다. 요즘에 소비자분들께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센터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다른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께도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당도와 저장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개구리 참외의 명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특산품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명분을 갖고 농사를 지니까 돈만 벌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명분과 뜻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지난해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아산시가 수해 피해 복구 공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구 공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올해 수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던 아산의 한 마을. 민둥산의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사방댐 설치가 완료됐고 집안 안정화 공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아산 지역에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65곳. 사방댐이나 바닥막이 등 현지 상황에 맞는 복구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제 피해가 났던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항구적으로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그 항구 복구라는 그 개념으로서 저희 접근을 한 거예요. 장마를 앞두고 하천 수해 복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천 범람으로 제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라졌던 마을길. 다시 마을길이 복구됐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무너지고 유실된 하천과 농업시설만 모두 50곳. 이 가운데 46곳이 장마 전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수해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총 50개 현장이 있어요. 그중에 지방하천이 이제 26개인데 상반기 준공된 게 25건. 소하천은 이제 총 16개소인데 상반기 준공된 게 13개소고, 그리고 농업시설은 총 8개소인데 7개가 상반기에 준공이 됐고요. 지난해 유례없는 수해를 입은 아산시. 올해 복구 공사와 현장 점검으로 수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별 공급에 따른 특혜 논란이 한창인데요. 경실련이 지난 11년 동안 세종에서 분양된 전체 특공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분석했더니 평균 5억 원 이상 올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속히 집값 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127개 아파트 단지에서 모두 25,852명. 이 기간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940만 원으로 109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한 채당 3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3.3제곱미터당 2,480만 원, 한 채당 8억 2천만 원으로 시세 차익만 5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집값이 분양가 대비 2.6배나 상승한 겁니다. 특히 특공으로 발생한 전체 시세 차익을 계산해보면 약 13조 2천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설익은 세종시 개발 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태년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의 한마디가 세종시 아파트값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전시 아파트값까지 영향을 주면서 집값을 폭등시켰다라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세종시에서 최초로 분양된 천마을 아파트의 지난 11년 동안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는 2억 7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8억 8천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6억 1천만 원이 올랐는데 이를 정권별로 살펴보니 이명박 정부에서 3천만 원, 박근혜 정부에서 8천만 원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이전 발언 이후 불과 1년도 안 돼 무려 3억 3천만 원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세종시 이전을 정부는 균형 발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개발이 환수장치 부재로 집값만 올리는 불쏘시개 정책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의 혁신도시까지 특공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나 불법 전매 여부를 밝히고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아산 지역의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외부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규정에 거주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아산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천안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열기는 비규제 지역인 아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아산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월평균 청약 경쟁률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 보급률까지 모두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실수요자인 지역민들의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 아파트 우선 공급 규정에 거주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아산시가 거주 기간 제한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거주 기간 제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것. 지난 30일 열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에서 아산시 규제지역 지정이 보류됐지만 요건은 모두 충족된 상황인 만큼 추후 추가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여기에 거주기간 제한까지 적용될 경우 아산 지역 분양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정과 거주기간 제한을 동시 시행할 경우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16개의 도시개발 사업과 10개의 산업단지의 분양성 위축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또한 추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 등으로 인한 과열과 투기 세력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며 거주기간 제한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분양 상황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023년까지 아산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모두 16,000여 가구로 예상되며 천안에는 약 26,000 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방역 대책도 내놨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 교육감은 취임 3년 동안의 성과를 11개로 정리했습니다. 청년문화 정착과 학교혁신 확산, 차망력 신장 등인데 이를 통해 충남 미래교육 2030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이 가능한 미래 교육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당장 이달 중에 충남 미래교육 추진단을 설치합니다.
추진단은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결합, 마을과 학교의 협력 등 미래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합니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충남 미래교육 추진단이 7월 중에 출범합니다. 추진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에 충남 미래교육 추진센터와 시설과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새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방역 대책도 내놨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 보급을 완료하고 방역 인력과 물품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급당 30명 이상의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희망학교에 한시적 학급 증서를 확대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자는 정교조의 지적에 대해선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일이라며 학교 신설 계획에 따라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과밀 학급이 가장 몰려있는 지역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들이 연이어서 한 4-5개, 5-6개가 이렇게 신설이 되면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 교육감은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 강화와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 인력 300명을 배치하는 등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3단계 안전망 운영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애완견과 함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애완묘를 키우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에 함께 살아온 애완용 고양이가 집을 나왔거나 버려져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명 길고양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 민원 톡톡톡에서 짚어봤습니다. 밖에 길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나 음식물 봉투를 다 핥히고 파헤치고 가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냄새도 좀 심하게 나고. 길고양이도 저희와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보호해가면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을 우리와 함께 지내온 길고양이. 그만큼 관련된 논란들도 지속되어 왔고 이에 따른 민원들 또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길고양이는 전국적으로 1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서울시의 경우 길고양이의 숫자를 인구의 약 2에서 2.5%로 파악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보아 천안시의 경우 약 16,425마리, 아산시 약 8,000마리, 세종시 약 9,000마리로 추산되는 만큼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길고양이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천안시에 제기된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936건, 2021년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379건으로 상당수가 소음, 위생, 기물 파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길고양이들은 시민들에게 골칫거리인 걸까요? 길고양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뒤지면서 어지럽힐 일도 없고 쥐나 비둘기 같은 유해조수도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려 시민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급기야는 무방비하게 방치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동물 학대 범죄까지 발생하자 천안시는 갈등을 해결하고 길고양이를 보호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우선 천안시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TNR 사업은 포획, 중성화, 방사의 순으로 진행되며 민원인과의 협조하에 동물병원 및 캣맘 협의회 분담 이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934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시행했고 2021년 상반기에만 635마리의 수술을 완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천안시청 내 길고양이 쉼터 캣시티 설치,
유기동물 보호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게 되면 고양이들이 먹는 게 많아지니까 개체수가 좀 빠르게 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개물림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고양이에 대한 사고도 우려가 되는 입장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를 두고도 시민들 간의 갑론을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이는 길고양이 정책에 관한 제도의 필요성이나 취지, 효과 같은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좀 시민들 간의 어떤 갈등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지자체에서 정책 홍보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좀 필수적입니다.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길고양이를 내는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길고양이는 없애고 싶다고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도심 생태계의 한 축으로 좀 인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친하지 않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동물이 길에서 살면서 좀 이런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가까이서 공존해온 고양이. 이젠 고양이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행정 중심으로 개발 중인 세종시 남부 지역과는 달리 세종시 북부 지역은 산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실질적인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북부 지역에 최근 또 하나의 산업단지 조성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 현황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전이면 신방리론입니다. 전이역과 직선거리로 불과 500m가량 떨어진 이곳에 세종 복합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신규 조성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주로 전기장비와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 제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벌써 36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이곳은 일본 국도와 맞닿아 있는 데다 현재 건설 중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나들목과도 인접해 있어 도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2023년 말이면 준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 북부권을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 일원, 전동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지로 전체 1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5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토지 보상 절차를 최근 마무리하고 현재는 가옥 성면 철거 작업이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산업단지 조성 단지 조성 공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3년까지 기업이 와서 공장을 짓고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전동면 심중리에선 세종 벤처밸리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정명 고등리에 조성 예정인 세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까지 세종시 북부권에서 모두 4개 산업단지 조성이 신규로 추진 중입니다. 이들 산업단지가 모두 가동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전이와 세종 첨단, 세종 미래산업단지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제 북부 쪽은 우리 시가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를 좀 확보하고 이제 필요한 이제 신규 산단을 조성해서 앞으로 경영 활동에 이제 크게 우리가 지원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남부는 행정 중심, 북부는 산업 중심의 도시 발전 밑그림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예술계도 많이 침체돼 있는데요. 천안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삼거리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서양화 작품들. 고개를 돌리자 서예와 문인화가 눈에 띕니다. 부스마다 각양각색의 작품들이 빼곡하게 전시돼 있습니다. 천안문화재단과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가 마련한 2021 천안 아트페어입니다. 천안에 미술협회가 생긴 이후 처음 열리는 아트페어 행사로 한국화, 수채화, 조소, 공예 디자인까지 천안에서 내로라는 작가 59명이 참여했습니다. 침체된 미술 시장에 활력을 주고자 천안문화재단에서 올해 처음 기획하여 천안을 대표하는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와 공동 주관하는 전시 사업입니다. 59명의 지역 작가와 150여 개의 작품 및 아트 상품을 출품하여 지금 수준 높은 전시 관람이 가능하시고 관람료는 무료, 원하는 작품은 구매도 가능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이번 전시가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이런 아트페어가 열려서 시민들이 또 함께 감상하고 좋은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 도시 천안으로 더 거듭나기를. 천안 차량등록사업소 3층 삼거리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는 17일까지 휴관일 없이 계속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 제도 도입을 공동 추진하던 천안시와 아산시가 결국 다른 방식으로 할인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인지 비교해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의 공통점은 할인 금액과 횟수입니다.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시 1,250원을 할인해주며 3차례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천안형의 경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존 이용하는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10개 역을 이용해 환승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환승 할인을 받으려면 천안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면 아산은 충남 교통카드에 환승 할인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충남형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산 시민과 관내 재학 중인 대학생들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충남 지역 시내버스면 모두 환승 할인이 가능합니다. 천안시는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편의를 위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을, 아산시는 시스템 연계가 어렵고 추후 비용 부담을 고려해 선별적 지원을 택한 겁니다. 할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천안시의 경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기존 시스템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산체계 분리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높고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아산시의 경우는 이미 운영 중인 충남형 교통카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낮아 환승 할인제 도입이 보다 수월한 상황입니다. 환승 할인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인 천안시와 아산시. 여건에 맞는 방식 결정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